1년, 2년, 3년, 10년을 보고 들어갔던 종목이다.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의 차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신재생에너지입니다. 뭐 수소, 풍력, 태양광 뭐 이런 종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소 관련된 종목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흐름은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영역대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 변곡점 내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날 지수가 밀리면서 커다란 음봉이 나왔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자리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지수 반등이 나오면서 곧바로 종목들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지수 하락할 때 하락했던 폭을 지수 상승할 때 그 하락폭을 다 만회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반등이 나왔는데, 그래서 지수가 V자 반등으로 이렇게 나오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위에 보면은 지금 지수가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까? 이 위에 저항 라인이 있기 때문에 저항을 받고 한번 조정을 달면서 옆으로 눕는 기간 조정이 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종목들도 당연히 이 영역대에서 다시 한번 변곡점을 형성하는 이런 기간 조정으로 빠져갈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라인에서는 뭐 크게 무리가 될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횡보선을 이탈했을 때 이 영역대라고 했을 때는 베스트 영역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는 조금 도전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매매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두산 퓨얼스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을 보고 들어간 거라고 하면은 이 움직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1년, 2년, 3년, 10년을 보고 들어갔던 종목이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음봉이라든지 지금 양봉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크게 의미가 없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양봉을 찾는다라고 하면 여기를 이렇게 돌파하는 양봉을 찾으면 되는 거고요. 의미 있는 음봉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를 이런 식으로 하락 돌파하는 음봉을 찾아보면 된다. 그 정도로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전 영상부터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보는 종목은 유니슨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라인을 이탈하는 이 음봉에서 일단은 물량을 정리하고 여기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의 양봉에서 따라 들어가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이 라인인데, 이거는 뭐 이제 뭐 회원님마다 혹시라도 이제 주주님들마다 대응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하나의 관점이다라고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이 영역대까지는 좀 기다렸다. 그래서 오늘 음봉으로 빠져나갈 듯 하다가 양봉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게 여기 있다가 칠게요. 여기서 양봉을 이렇게 마감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고 이런 식으로 추세를 돌리면서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유니슨이라는 종목은 풍력 관련된 종목이고 풍력은 그린 뉴딜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정부 정책에서 돈이 들어오는 업황인 거고, 그 업황에서 대표적으로 두 개를 뽑는다라고 했을 때는 유니슨도 하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풍력 터빈 관련해서는. 그렇다라고 해서 이 두 개의 업체 중에서 뭐 두산중공업이 풍력터빈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수주하느냐, 다 가져가느냐, 그거는 아닐 거예요. 결국 그린 뉴딜의 성격은 일자리와 중소기업의 성장입니다. 기술력의 성장입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에는 몰빵으로 두산중공업에 가지는 않을 거고, 유니슨도 굉장히 많은 수혜를 받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계약을 따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자리 역시 크게 무리가 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럼에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영역대를 이탈했던 이 음봉에서는 일단 물량 정도 일부를 정리하고 여기서 돌파하는 모습이 다시 한번 나왔을 때, 여기에서 다시 한번 나왔을 때 그때 다시 재진입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데서 들어가서 여기서 손절하기에는 아까울 수 있어요. 그래서 손절 못하는 회원님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딱 엉덩이 무겁게 딱 앉아 있으면 됩니다. 이 회사가 뭐 망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회사를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의 돈의 성격을 그렇게 보면서 플러스 그린 뉴딜, 정부 정책의 투자, 이 부분만 꽉
잡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유닛은 충분히 우상향으로 돌리면서 이 전 고점을 돌파하는 힘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종목은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라인대를 돌파하면서 지지 그 다음에 지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지수가 무너지면서 밀렸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영역대까지 다시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이 변곡점에 끝자락에 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위로 나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영역대는 충분히 괜찮은 매력적인 자리이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 영역대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완전히 베스트의 자리이긴 하지만 이 영역대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 두 군데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1차적인 공격적인 대응, 2차적인 보수적인 대응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이 라인 때 저점과 저점을 잇는 추세선 그렇기 때문에 이 변곡점의 끝자락이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에 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들어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들어갔다고 누가 욕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렸듯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수소라든지 태양광 쪽인데요. 아무래도 태양광이 더 높습니다. 수소보다는. 그러나 오늘 이슈라든지 이런 내용을 봤을 때에는 수소 쪽으로 조금 그린 수소라든지 이런 쪽에 개발을 박차한다라고 하고 있죠. 뭐 박사님도 영입을 하면서 그린 수소 쪽에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1조 2천억 중에서 2천억은 그린이고요. 수소 쪽이고 1조는 태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조금 더 높게 봐야 되는 것은 수소보다는 태양이다. 그 정도로 좀 참고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솔루션 영상은 여기서 간단하게 좀 마칠 거고요. 현대에너지솔루션 역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신재생에너지 또는 신그린 뉴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눌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바이든이 이제 취임을 하면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바이든이 내세웠던 공약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동안은 바이든이 되기를 위한 기대감에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 맞닥뜨려서 실질적으로 뭐 가시적으로 뭔가가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이 60일 라인을 그리고 이 라인을 이 추세대를 형성하면서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것으로 봤으나 지금 지수가 밀리면서 잠깐 이탈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 밑에 강력한 121선이 유지가 되어 있고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여기를 빠르게 회복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왜? 지수 영향에 의해서 하락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미래 성장 가치를 본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던 회원님들은 이 라인대를 이탈하면 일단은 정리하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시장에 태양광 쪽에 큰 발자취를 남길 것이다. 뭐 실적이라든지 회사의 성장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난 더 들고 갈 것이다. 언제까지? 이 영역대 돌파할 때까지. 전혀 무리가 되는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서 좀 대응을 해주시면 돼요. 다만 제가 일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저점을 잇는 이 추세선과 고점을 잇는 추세선 이 영역대 안에서 놀아주는 부분이 강력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지수가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 영역대에서 조금 지지를 보여줬다라고 했을 때에는 조금 더 강한 모습이겠지만 그 지지대를 이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회복을 해준다라고 하면 크게 상관이 없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나 이런 식으로 저항을 계속해서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추세가 단기적으로 꺾일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이 점 꼭 열어두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다, 그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정말로 강한 놈이다, 내가 지금 섹터의 중심에 있다, 업황의 중심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수가 무너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크게 무너지기보다는 살짝 무너졌다가 바로 반등이 나오는 게 좋은 부분인데,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날 음봉이 조금 컸던 부분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음봉이 컸다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추세를 다시 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섹터다. 업황이다. 그 정도 간단하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대성 파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말씀드렸어요. 태양광, 솔라르프, 그다음에 애플카, 그다음에 LG랑 마그나 합작사 이 부분에 의해서 상승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라인대를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그 밑으로 이제 깔려있는 지지라인, 이런 라인대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베스트 영역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단타의 성격이 갖고 있는 테마성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W자를 형성하고 이런 식으로 바로 반등이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자리였다. 재료였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지수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일전에 이 음봉을 보고 영상을 찍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했을 때 이 영역대에서는 괜찮다. 이 영역대는 괜찮다. 매수가 가능할 수도 있다. 매수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영역이다. 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은 이 영역대에서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봐도 이상할 게 없는 자리다. 그 정도로 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솔라르프, 태양과 애플카, 물론 애플카는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LG랑 마그나사 이쪽은 합작이 된다라고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업황을 봤을 때 미래의 성장 가치가 있는 업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성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부분에서 이탈을 했을 때는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단타적인 관점으로 접근한 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한 눌림에서 충분하게 분할 매수를 해갖고 비중을 채워 나가면 된다. 그 정도로만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는 말씀을 드렸듯이 바이든이 취임이 된다라는, 그리고 바이든의 공약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기대감에 올라갔던 부분이고요.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 취임식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뭔가가 나와야 됩니다. 계획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돌릴 거고요. 그 전까지는 기간 조정에 빠질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일부 종목들은 거래량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기간 조정 플러스 가격 조정까지 일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는 게 맞다. 거기까지만 일단 신재생에너지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카톡 친구 추가하실 때 아이디 추가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맞고요. HBTV1004 입력을 해주시면은 저희 여기 4층 채널로 넘어가지 않고 저희 정상적인 채널로 넘어올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HBTV1004입니다. 그리고 저희 허브경제TV 회원님들을 위해서 4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력주 매매입니다. 여기에서 사갖고 여기에서 매도하면 수익은 크게 나올 거고요. 이제 비중은 또 많이 들어갈 거고요. 확률도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이런 부분 저희가 진행을 해드릴 건데, 저희가 실제로 매매한 게 주력주 제주반도체라고 있습니다. 이미 50에서 70% 정도 반 정리했고요. 나머지 반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50%의 수익권이니까 참고 한번 해주시는 게 낫겠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장중에 대응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CTS 매매를 진행하고요. 3기 모집 완료가 됐습니다. 아쉽습니다. 저희 4기 예약을 받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희 쪽에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문의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허브 아카데미, 주식 아카데미를 조금 준비를 해가지고요. 완전히 초보인 회원님들 어떤 화면에서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어떤 화면을 좀 봐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완전 초보 진행을 해 드릴 거고요. 이평선 캔들 또는 뭐 보조지표라든지 패턴이라든지 거래량 관련해서 총 70개의 강의를 영상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 보면서 주식 초보 탈출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VIP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급 강의와 고급 강의를 통해서 저희 허브경제TV와 10년, 20년 같이 하면 좋겠지만은 중간에 따로 졸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또는 홀로서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매매를 해야 되느냐, 이거를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이걸로도 모자라서 저희가 조만간에 런칭을 하는 게 있는데요. 네 번째 장중 라이브 방송입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매매하는데, 이거를 회원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저희 정 대표님께서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매수라든지 매도하는 타점 이런 거 알려드릴 거고 왜 해야 되는지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시황 브리핑이라든지 아니면은 회원님들 심심하다 그러면 수다도 떨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나는 전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장중에 매매가 가능은 해.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면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6시간 30분 동안 어떻게 집중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또는 지난주 4일에서 5일 정도 연속적으로 음봉이 나오면서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하면서 손실폭이 커졌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손실을 내일도 또 하락할 것 같은데 손절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다시 매수하면은 내일 반등 나오겠지 했는데 금요일 날 더 떨어져 가지고 손절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멘탈이 나가셨던 분들, 그런 분들의 멘탈 저희가 다 잡아 드릴 거예요. 정 대표님께서. 그러면서 혼자서 패닉으로 매수하거나 패닉으로 매도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게끔 저희가 관리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라이브 장중 방송입니다. 자, CTS면 CTS, 라방이면 라방이고요. 교육이면 교육, 주력이면 주력주. 저희 허브경제TV 회원님들을 위해서 총 4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수익을 내 드릴 겁니다. 2021년 1년 동안 수익은 저희가 챙겨 드릴 거고요. 1년 동안 회원님께서 공부를 하셔서 나중에 저희 허브경제TV에서 졸업을 하시고 홀라서기 했을 때 이 시장에서 외면받지 않도록 저희가 다 도와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언제든지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